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사람 한 명이 쓰러진다. 그렇게 쓰러져가는 사람의 앞에 또 다른 같은 사람이 서 있다. 더 작은 아이. 그 아이의 변화없는 표정. 그럼에도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그 분위기. 양손을 비비며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는 그렇게 그 아이는 자리를 떠난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이게 아이가 아이를 살해한 모습을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기는 그런 오프닝이었군요. 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잠기는 거죠. 내가 눈을 감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 있는 사건은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더 약간 뭐랄까요, 그 아이의 무서움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급조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슬록스님 오프닝을 써오시는 걸 보면 이거를 오슬록스님이 자기가 읽고 싶은 오프닝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나한테 읽으라고 만들어 온 거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눈치 없이 오슬록스님이 직접 읽으려고 써오신 거를 그래 이 부분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오슬록스님이 소장님 읽으시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 지가 읽고 싶어서 쓴 건데 라는 느낌이 딱 와가지고요. 네, 오늘 다행이네요. 제가 눈치를 채서 또 눈치 없이 또 읽을 뻔했네. 소장님이 읽으셔도 잘 읽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감이요.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저희가 제가 MBC 능력자들이 출연했던 것을 뒤 후토크를 했어요. 근데 그 후토크를 연세대 엑스파일에다 올릴지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이라고 연세대 엑스파일 스피노프 방송에다 올릴지를 고민하다가 그거는 이제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MBC 능력자들에 대한 후토크, 오슬록수님과 제가 그것에 대한 뒷담화를 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 최신화를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유튜브에서는 오슬록수님의 얼굴이 공개가 돼요. 또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영상 보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니까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속에 있는 제 표정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지만 표정 빼곤 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팔뚝도 멋있고요. 제 의견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예고를 했었죠. 이거를. 그렇죠. 2주, 3주 거의 그렇겠네요. 2주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좀 더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었죠. 나쁜 씨앗, 악의 씨앗, 배드 시드. 이 배드 시드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인데 이것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통해서 날로 먹는 방송 한 해에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보다 더 조사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본을 보니까 딴 책 더 많이 보고 진짜로 날로 먹으려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맘 편하게 있다가 더 고생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조사를 못한 입장이어서 오늘 만약에 이제 저희가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박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워낙 소장님 말씀 잘하시니까 제 입장의 분들이 많은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길 바라야죠. 나쁜 씨앗. 일단 나쁜 씨앗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온 건지 이게 어떤 뜻인지부터 좀 정의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메리벨 편에서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1956년 영화 제목으로 배드시드 이게 이제 나오면서 사실 널리 알려졌어요. 그 배드시드가 메리벨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는 연극에서 모티브를 받았고 연극은 사실 소설에서 이 모티브를 받아서 각색을 한 거거든요. 나쁜 씨앗이 일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아동을 일컫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며 애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성장한 완전히 사이코패스인 아이를 지목하는 개념이라 그래요.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살인마 중에 소설 좀비의 모티브가 됐던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배드시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배드시드의 느낌이 약간 어린 아이 연쇄살인범에 맞춰져 있다 보니 그 저희가 받는 느낌이 그렇게 이제
제프리 다모 하면 배드시드라기보다는 그냥 어른 사이코패스 그 느낌을 많이 받았죠.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사악하게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의 등장인물이었던 작가 레지널스 트레스커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제 이건 소설 속 내용입니다. 연극 속 내용입니다. 그 친구들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교육과 훈육에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춘 최고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마치 눈먼 상태로 태어나는 것과 같지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뭔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긴 했네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최고의 가정에서 태어난 연쇄살인범? 실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제프리 다모도 분명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사람 얘기가 이제 이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맹점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정이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안심하며 자랄 수 있고 확고한 도덕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가정이다. 약간 가정 자체가 조금 더 뭔가 모호성을 남겨놨죠. 그러네요. 예. 너무 결과론적인 접근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씨앗에 대한 이제 정의를 이제 그 책에서 좀 구축을 해놨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쨌건 여기까지는 그 책의 얘기였네요. 네네네. 사례를 좀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입장을 정해볼까요? 입장을 정하고 그 뭐 저희가 이제 저는 유튜브에 있는 댓글을 소장님은 이제 카페에 있는 댓글을 읽어주시는 걸로. 네. 무작위로 읽되 자기 입장이랑 다르면 그 댓글을 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댓글을 몰라요. 못 봤어. 그래서 어느 편일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 자기 입장만 읽기 시작하면 뭔가 선별이 어려울까봐. 이게 끝까지 읽어야 입장을 알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한국말은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막 읽다가 내 입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입장을 정하고 댓글을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보죠. 그럼 방송 일단은 댓글을 읽어드리기 전에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는 어차피 그러니까 극으로 갈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대한 악감정이 전혀 없이 말 그대로 극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그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부터 저희가 입장을 또 정하는 것도 저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입장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실 여지도 남겨놓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또 저희가 다른 입장을 고수할 거다. 이 시점부터는. 그리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하나하나 써주신 진짜 청취자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래서 오슬록스님이 이게 인기가 올라가시는 거군요. 인기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괜히 난 열심히 썼는데 뭐야 내 의견 이렇게 공격하고 하면 이제 오히려 상처받으실까봐 그런 뜻이 아님을 미리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이나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착하잖아요. 네. 그나마. 네. 그래도 혹시라도 상처받으셨다면 오프라인에서 오셨으면 더 상처받았을 거라는 뭐 그런 농담을 남겨놓고 일단 입장을 정해야 될 텐데 오슬록 씨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투표 결과가 적은 걸 선택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지금 투표 결과 알아요? 까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면 투표 결과 적은 걸 선택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네.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적은 걸로 할게요. 뭐 적은 걸로. 뭐 생각이 있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오슬록 님이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왔으니까. 저 없던 걸로 적은 걸로 할게요. 적은 걸로. 그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냐면 3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요? 3표 차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악의 씨앗은 없다가 오슬록 님. 없다. 좀 살짝 어렵네요. 네. 살짝 어렵네요. 신난다. 제가 악의 씨앗은 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오슬록 쓰면 없다. 저는 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연구자의 페르소나 속으로 좀 들어가야겠네요. 네네. 자 중간에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있다였죠. 적어놔야지. 적어야겠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제가 크게 연습장에다가 쓰고 별표 크게 없다. 네, 별표 5개 넣습니다. 있다. 나는 악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카페 댓글 먼저 하나 읽어주시죠. 사례 혹시 안 읽으셔도 괜찮겠어요? 카페 댓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의견 좀 더 얘기하는 측면에서 좀 이따가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하죠. 카페 댓글에 옷 영어로 이렇게 또 길게 아이디 쓰시면 저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오토파기인데 PH이기 때문에 좀 발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오토파기 이렇게 읽어야 되는 아이디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악의 씨앗은 있습니다의 한 편을 던졌습니다. 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지만 타고나는 기질 중에 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에는 요소가 누군가에게는 순진무감, 단순함, 욕구에 충실한 것 등으로 표현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토 파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구공, 럭비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성질 이전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 이전의 문제, 기질은 이미 타고 태어나는 그 공의 모양새가 다르듯 이렇게 악의 씨앗이라는 그 악이라는 형태, 이게 공의 뾰족한 형태, 동그란 형태가 있지만 뾰족한 형태, 이게 하나의 악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그런 기질적인 측면에 접근하셨습니다. 오토 파기님. 괜히 화술강사 하시는 게 아니네. 이거를 이렇게 농구공, 럭비공.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읽으신 거죠? 네네. 어차피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대댓글로 오설록씨님이 의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거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읽어주셔가지고. 그러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 저는 유튜브에 있는 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빌리 밀리건과 그 예감을 보내주신 고혜진님 댓글인데. 빌리 밀리건 책은 잘 읽고 계시죠? 네. 네. 이 텀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아참. 악의 씨앗 얘기하는 거 깜빡하셨다고. 전공 수업 들을 때도 언어 습득이 선천이냐 후천이냐로 학자끼리 많이 싸우는 걸 봤다. 개인적으로 어느 한 가지 요소로만 악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 요소로만 된다고요? 그렇게 적으셨어요. 언어 습득 과정처럼 아주 오래전에 서프라이즈에서 봤던 건데 테드 번디가 정자은행에 자신의 그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껏 테드 번디의 생물학적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나오지 않고 있으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대를 저지르는 부모 또한 악의 씨앗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제 공부가 좀 안 돼서 빈둥거리다가 끄적거리셨다고. 근데 의견을 저한테 유리하게 하시는 듯 하다가 왜 갑자기 중립적인 의견을 취하셔가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들으면 악의 씨앗은 없다는 그렇죠. 뜻이 저희는 가깝죠?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드 번디의 실제 DNA를 가지고 했으나 현재까지 기록된 범죄자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혜진님께서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셨죠. 테드 번디가 스펙이 좋았거든요. 인물도 좋았고 대학도 잘 다니고 해서 그 정제은행에 기증했을 때 그 기록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인기 있는 정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게 최소 나는 정제은행의 정자를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아닌가? 한번 담아놓으면 끝인가요? 제가 이용을 해봤으면 이렇게 되게 잘 알려드릴 텐데 제가 이용을 안 해봐서. 네, 저도 이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만약 그게 여러 사람한테도 가능한 거면 여러 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정자일 수도 있었겠다. 범죄로 잡히기 전까진. 그러면 테드 번디의 생물학적 자식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건 잘 들었습니다. 고혜진님이 교묘하게 또 악의 씨앗은 없다라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셨는데 첫 댓글이 다행이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또 달의 하늘님이 네이버 카페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저는 악의 씨앗은 있습니다에 투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선이 되거나 악이 되거나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모두 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악의 씨앗이 자라고 환경이라는 비료를 받으면서 악의 나무가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철철 교주님 하신 말씀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로 작은 물건을 훔친 자가 잡히지 않아 나중에 큰 도둑이 됩니다. 작은 물건을 훔치는 자에게는 악의 씨앗이 있고 물건을 훔치는데 잡히지 않아 환경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큰 물건을 훔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연쇄된 엑스파일의 거의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살인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긍정의 힘을 갖고 힘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나중에는 악의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의 나무가 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의 말을 얼핏 들으면 그럼 악의 씨앗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의 씨앗이 있지만 비료를 안 주면 악의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반박할 수 있을 나쁜 거라고 늑대, 착한 늑대 거의 그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말한 악의 씨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 배드시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선악의 그런 개념, 선악에 대한 그런 우리가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런 약간 나쁜 마음 정도가 무구에나 있지. 그것을 나쁜 비료, 정말 그 악한 비료를 통해서 악의 나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달의 하늘님이 말해주신 악의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씨앗인 거예요. 그걸 이제 헷갈려서 혹시나 그 부분으로 공격하시지 않길 바래서 제가 미리 제가 딱 카바를 쳐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그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렇죠. 비료와 토양이 중요하다. 귤이 낑깡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귤이요, 귤? 낑깡이랑 헷갈렸어요. 낑깡을 말하려고 귤을 말하다 보니까 귤이 됐네요. 근데 이분의 키워드는 저는 왜 헷갈렸냐면 환경, 비료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들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는 환경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씨앗은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보편성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악의 씨앗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솔직히 배드시드는 아니죠. 예, 배드시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일반적인 살인 아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배드시드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한테 아니지. 배드시드가 잠깐 있다에 투표했구나. 내가 있다. 그치, 내가 있다. 소장님 네네. 배드시드가 있다고 투표를 했군요. 네, 좀 폭넓은 느낌의 배드시드이긴 하네요. 좀 공격받을 여지가 있는 말이었네요. 제가 중간에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논지를 핀 것 같아요. 어쨌건 환경이라는 측면을 이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분의 말은 그렇게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입장을 약간 또 원래대로 입장 돌아가서 아까 테드 번디의 이야기를 이걸로 반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배드시드는 있지만 그 테드 번디의 자식들이 배드시드라고 가정했을 때 유전적으로 배드시드가 뭐 모든 자식들이 배드시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부가 배드시드가 됐지만 연쇄를 안 된 건 결국 토양의 문제지 배드시드가 아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배드시드의 존재가 사실은 숨겨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분이 이제 거부에 반박. 이렇게 들으면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다. 배드시드가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잘 가꾸면 그게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배드시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배드시드라고 가정하고 가꾸면 잘 가꿀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긴 하다.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긴 하겠죠. 지금 벌써 살짝 지금 머리 과부하 상태이긴 한데 일단 제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댓글은 또 이제 LBC의 나름 이 엑스파일의 유명인 뒤셸드로프의 그 뱀파이어 대본을 써주신 미로돌기님. 그렇고 잠깐만요. 제가 바로 밑에 댓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왜요? 왜냐면요 미로돌기님 댓글이에요. 그래요? 여기 왜 그러냐면 저도 악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범죄자들하고 이유는 유튜브에 올린 대로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음 댓글이어서 그거 읽고 읽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죠. 네. 악의 씨앗이라. 제가 아는 범죄자들만 놓고 비율을 따지면 선천적 약 20%, 후천적인 악이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20%에서 30% 정도는 되고도 남지요.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 즐거워서 죽였거나 하는 쾌락 범죄자, 정신병 범죄자 등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등의 이유로 저지른 범죄자도 선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조폭들끼리도 나름 규칙이 있는데 잔인한 범죄를 생각보다 많이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듯이 보다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일반적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보면 선천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해된다, 궁금하다, 그냥 등의 이유로 우리는 자잘하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잖아요. 상대와 상황이 우리와 다를 뿐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27%는 넘는다 생각해요 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미로돌기님이 똑같은 말을 써주셨습니다. 네네. 읽고 보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어렵게 적어주니까 대충 모르겠고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왜냐하면 조폭들이라고 해서 이렇다 이렇지 않다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로돌기님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보면 선천적인 요소가 강할 거다가 미로돌기님이 얘기의 거의 주장의 핵심인 거예요. 악의 씨앗이 그래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크게 반박을 할 수 있는 제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미로돌기님이 제 입장인데 미로돌기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네요. 미로돌기님은 또 오설록수님 팬인데 또 제가 옹호하는 입장이어서 물론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왜냐면은 일단은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일단 굳이 뭐 미로돌기님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느 정도 전제 가정이 조금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미로돌기님이 말씀하신 게 성급한 일반의 오류다라는 거는 악의 씨앗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악의 씨앗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문에 따라서 다른 실험을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경영학이나 산업공학 같은 경우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는 학문이고 네. 미생물학에서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한다. 네.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번을 실험해서 한 번만이라도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되면 그건 성공한 증명이 된 거구나. 그렇죠. 외계인을 찾는다. 뭐 아무 데서나 한 번만 나오면 그거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악의 씨앗의 증거가 하나만 있어도 이게 27%겠지만 0.00001%라도 악의 씨앗이라고 하면 악의 씨앗이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 악의 씨앗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렵다. 이런 수학 같은 거 나오니까 전 더 어렵네요. 그래서 네. 악의 씨앗이 있다라는 측면의 주장이 좀 편하긴 하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없다는 사람은 없는 걸 다 증명해야 돼. 그럼요. 근데 그게 그 책 중에 변호사의 논리법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보면은 일반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논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현재 의견이잖아요. 퍼센트도 높게 나왔고 네. 없다는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제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근데 여기 댓글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긴 하셨지만, 네. 여기 이제 참여하고 싶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악에 있다 없다를 단정하려면 그 반대편인 선에 대해서도 있다 없다를 인정해야 되고 세부적으로는 끝도 없이 파생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피해를 입힌다는 것도 과연 악끼리, 즉 악이 악을 차단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할 건지 좀 덜한 악입니까? 아니면 선입니까? 아니면 악은 악이니 악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반대로 선은 선이 싸워서 결국 한 사람이 피해를 입힌다면 그 피해를 준 선은 과연 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논쟁에 대해서도 의미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록수님과 시청자가 이 주제를 통해 세부적인 논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엑스파일이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것에 대해서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논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가 기여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플러스 악을 기준으로만 대화, 선 역시 전제를 깔고 있는 대화가 아니었다면 보다 가치 있는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악을 논의하자고 하면 위에 댓글처럼 악에 대해서만 의견을 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철철 교주님이랑 대화를 하면 선을 던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과 악, 이게 선의 의미는 선의 씨앗은 안 할 거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잘 보셨네.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건 넘어갈까요? 아니 선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워요. 선악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의 전제를 할 거면 어디까지를 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며 그렇다면 선이 어디까지 어떤 행동까지를 선으로 봐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확실히 어렵죠. 더군다나 이거는 수치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을 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개념인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악이 악을 처단하면 덜한 악이냐. 근데 그러니까 A가 B를 살해를 했어요. 네. 근데 둘 다 연쇄살인마야. 그러면 연쇄살인마를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덜한 악이냐? 아니죠. 페드로필류 같은. 페드로필류 같은 느낌이라면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건 둘 다 연쇄살인마죠. 둘 다 악이죠. 둘 다 악인 거죠. 네. 뭐 덜한 악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떠나서 가해자 입장에서의 악이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선이 선을 싸운다. 근데 선이 선을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애초에 그건 선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그 행동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고 선과 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범죄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범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봐야죠. 가해자가 악한 행동을 했으면 그건 악한 거죠. 그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우리가 이제 그건 의사도 똑같잖아요. 이 사람이 치료받을 사람이면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치료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이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굉장히 폭넓은 해석이 생성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악의 씨앗은 상당히 축소된 의미니까 상당히 작은 의미. 그렇죠. 작은 의미로. 지금 이분이 논의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논의지만 매우 큰 논의.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좀 철학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시는 거고 이분은. 근데 우리는 좀 더 현상, 정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이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물론 좋겠죠. 근데 이런 정신적인 논의 아니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육체적인 논의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가장 개개인의 육체에 가까운 논의에 어떻게 보면 이 논쟁보다는 선과학의 논쟁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또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더 의미 있는 걸 해라. 이건 뭐 나중에 하겠죠. 이거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이 주제는 나중에 화술 강좌 때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 사용하시면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더 큰 가치는 있어요. 어디 가나. 그렇죠. 근데 항상 더 큰 가치만을 쫓다 보면 작은 가치는 언제 할 건데.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 댓글인데 YIYUJU인데 이거 이유주 씨, 이유주님 맞죠? 이유주님.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틀리게 읽었다면 꼭 유튜브 댓글로 정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잘 모르겠지만 악의 씨앗은 모두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묻고 사느냐 싹 틔우느냐는 후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오늘 다루어 주신 마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어머니를 이제 고발했던 그 마리아 호른 사건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자기도 있었다면 환경이 이랬다면 자신도 비슷한 결정을 했을지도 몰랐겠다라는 공감이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무지 평범한 사람인데도 말이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도 약간 이제 아까 그 싹을 어떻게 틔우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도 약간 이렇게 이분 의견대로 가면 악의 씨앗이 범주가 사실 좀 너무 넓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악이 결정되는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경적인 악의 씨앗은 좀 더 보편적으로 표현화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의 씨앗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좀 다른 정신을 갖고 태어나는 다른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의를 처음부터 잘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의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다른 의견을 내신 팔바나나 팔님 다른 의견 내셨나요? 네, 악의 씨앗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문장을 쓰셨네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믿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성악설의 악은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물들은 학습에 의해서 본능과 다른 것을 학습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픔을 느껴서 먹는 것 같은 본능과 그런 것과 다르게 사냥을 하는 행위 그리고 방식 이런 모두 학습에서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언가 자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진짜 때리고 싶다. 격하게는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학습했기 때문이고 좀 비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때려라고 가르치는 사회이며 그렇게 학습되었다면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인마들은 그것에 대해 적절한 학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환경, 사회적 규범 등이 있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좀 일반적인 보다 더 깊은 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학습시켜야 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악의 씨앗은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사회적 악이라는 의미이고 학습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제가 이상한 사람 같네요.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게 다 힘든 일이군요. 계속 읽어보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비슷한 결론을 내리시죠? 명문이에요. 이게 명문이야. 근데 이게 상당히 악의 씨앗이 없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명확한 논지를 제공하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무지의 산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류의 사람들에 대한 학습이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그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된 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돼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존재를 완벽히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 맞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도 이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건 증명되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악의 씨앗이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악의 씨앗일지 아닐지 모르고 우리가 악의 씨앗이 아니라고 하기엔 우리의 지식이 무지한 상황이라면 그건 악의 씨앗으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싶네요. 아 어려워. 소장님이 더 첨언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더 어려워요. 근데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증명선을 누군가 해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 논점에 있어서 칼자루를 누가 치느냐랑 거의 같은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읽을 댓글은 유튜브에 있는 스타벅스리 님께서 이분도 이제 많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악의 씨앗 얘기를 들으니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네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영화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종자로 방영했던 영화인데 예전에 게스트 썰님이 언급한 적이 있어서 찾아봤네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차르트나 파스칼처럼 일찍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것처럼 범죄자들도 반바지나 어린이용 앞치마를 벗어 던지기도 전에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환경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유전적 요소도 무시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기서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후천적인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타고나는 나쁜 악의 씨는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저 오슬록 씨님과 다른 의견인데 네. 어떻게 뭐 반박할 말 없나요? 일단은 유전적인 이야기는 확실한 거리가 있어요. 그 유전적인 조사를 이 당시에 정신분석학자나 유전학자나 신경 쪽 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길래 이러한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해서 뭐 테스토스테론이 문제다, 그다음에 MOA인가 MOS인가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엄청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었어요. 네, 유전적으로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견한다면 이 의견이 힘이 실리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 거죠. 차이를? 그렇죠. 유전적인. 예, 이분의 이야기는 논지는 유전성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파스칼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그러한 살인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겠느냐가 스타벅스림의 의견인데, 유전적인 이야기 연구가 계속 됐지만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아, 그래요? 아, 이거 내가 좀 미리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뇌의 일부가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본 것도 같은데 이게 참 근거가 없으니 주장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클 스톤의 범죄 해부학 책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책이 벌써 5년 넘었잖아요. 아직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거 물론 굉장히 책도 두껍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현대 뇌과학의 책을 제가 한번 들고 와서 내가 너무 준비 없이 했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악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는 또 자야님의 의견 또 제가 읽어볼게요. 자아님이요? 자야. 네. 자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악의 씨앗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타고난 악인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좀 복잡해지네요. 일단 악의 씨앗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도 동물이라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본능은 이타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속성이겠죠. 아무래도 생존이 우선일 테니까요. 지금도 법에는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겠지만 그건 법의 범위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도 있겠죠. 문명화가 되면서 그 넓은 범위라는 것이 악의로 정의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더 짐승 같은,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을 악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드네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변해주고 싶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전에 게스트 썰님이 잠시 얘기하셨던 공감 능력이 꽤 있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이나 실제 몸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저도 또 힘들어지는 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본능에 따라 다른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는 것도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인인 것도 더더더구나 아니고요. 반대로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일명 사이코패스들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학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넌 악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그 사람은 특별한 감정 없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행동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악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도 그렇게 했고요. 씨앗이라는 것은 발화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라도요. 결국은 행동의 결과의 의도,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악의 씨앗의 정의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악의 씨앗이 악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씨앗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실은 악인과 선인을 가지고 토론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선인 중에도 분명히 악의 씨앗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네.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많을 거고. 하지만 악의 씨앗을 가지고 그걸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게 떨어지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가정하면 악한 일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분이 지금 진화론적인 얘기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명에서 경매 게임을 했을 때 1명이 나쁜 짓을 하면 나머지 4명이 자기한테 피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벌 주는 행동을 해요. 그게 과거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화가 되면서 그 조직의 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 만나고 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을 줘야 그 조직이 운영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욕구인 거죠. 공정성에 대한 욕구.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욕구가 이 사람은 다르게 타고 태어난 거죠. 내가 남한테 벌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수만 있으면 그냥 그 악한 일을 벌이는. 저도 말하면서 어려워졌네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제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모르는데. 엑스파일 청취자분들이 다들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으셔서 네네. 말이 그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보통 단어들이 아니에요. 다들 네.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의 단어를 쓰셔서 자꾸 제 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간만에 있다고 제 비슷한 의견이 나와주셔가지고 좀 흥분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씨앗, 그러니까 이 자야님 같은 경우에 씨앗을 표현을 그렇게 쓰셨어요. 발아한다고, 싹을 틔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씨드라는 표현의 중의성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그런 걸 표현하기도 아까 미로돌기님처럼 또는 정말로 하나의 씨앗, 뭔가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씨앗 이렇게 표현이 돼서 참 저도 나름 조사를 했다고 하는 입장인데도 읽으면 또 이렇게 새롭네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 한번 또 읽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네, 읽어주시죠.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지연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악의 씨앗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천적인 범죄자도 돌연변이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전변이는 언제나 있어왔고 계속 발생할 테니까요. 라고 이제 소위 이제 뮤턴트설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짧게 읽고 잠깐 좀 힘을 비축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네.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네. 연하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간만에 왔더니 통계 조사도 하시는군요. 유튜브에 또 써놨는데 전 있다고 투표. 네. 있긴 해도 환경은 무시할 수 없죠. 네, 고혜진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읽었습니다. 읽으셨어요? 맥이 다예요. 잠시만요. 되게 빠르셨네요. 네. 아델라 리 님이 이제 적어주신 글인데 앞부분은 제 칭찬으로 조금 있고 네. 그런 거 읽어야죠. 아니. 악의 씨앗은 어느 분야든 특출난 사람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악의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이 바로 악의 씨앗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그림을 그렸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 오랫동안 한 분야에 있다 보니 정말 이 사람은 이 분야에 타고났구나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신다. 하지만 그 특출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라면서 주변 환경,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악에 관련해서도 일단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그 악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나 본인의 꿈을 이룬다면 그 꿈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 잘못된 환상을 표출할 그렇게 된다면 악이 완성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의 씨앗도 있다라고 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도 이제 발아설 악의 씨앗 발아설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 선의 씨앗이라는 거는 일반적 사람의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의 씨앗, 악의 씨앗이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도덕성 이런 게 특출한 가정에서 태어난 비정상적인 아이라면 선의 씨앗은 분명 그 완전 반대 개념이겠죠.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선의 아이 이런 개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 그러니까 악의 씨앗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나쁜 거잖아요. 네. 선의 씨앗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착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또 읽어볼게요. 시엔님이 올려주신 또 긴 글입니다. 이번에. 시엔님 깁니다. 네. 악의 씨앗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랑도 의견이 달라요. 네. 악의 씨앗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아니라 오슬록스님이. 네,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없다고 투표하셨죠? 네, 내추럴 본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엑스파일 에피소드를 들어봐도 그들이 타고나서 사람들을 죽였다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타고난 그래요? 말이 앞뒤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타고난 사람들 죽였다고 믿고 있지 않는다. 이거 다른 말 아니에요? 잠깐 계속 읽어볼게요. 네. 아무리 나이가 어려서 연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갱생과 교정 중에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교정을 믿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악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 소장님처럼 쪽집 계시네요. 그럼요. 터프하게 말해 망상은 자유입니다. 내가 망상했구나. 미안합니다. 망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지금 다 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 대단하십니다. 프로파일러시네요. 그걸 실천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소위 자기계발서를 수백 권 읽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공한 본인도 이유를 모를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한 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노력, 시기, 운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연쇄살인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방향 중 하나인 살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타고났다고 후려쳐버리고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위로 하기에는 그들의 망상이 일반 사람들의 망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제법 있어요. 교주님의 에피소드 중에 자주 말씀하시기도 하죠. 연쇄살인자들을 변호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터프하게 정리하면 연쇄살인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살인을 시작하느냐 마느냐의 선택 또는 트리거인데 그 선택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묻는다면 저는 후천적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터프하게 이런 표현 안 쓰셔도 충분히 명확한 논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변호했다는 표현에 물음표를 하셔서 이제 장난스럽게 쓰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연쇄살인범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많이 하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소장님은 거의 양쪽에 많이 쓰세요. 변호도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갑자기 엄청 이제 공격도 하셨다가. 예. 제가 좀 약간 조연 그런 거. 네, 농담이에요. 네.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좋은 지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일반인의 망상과 그들의 망상이 맞닿아 있다.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의 의견은 어차피 이들의 존재가 다르지 않고 우리랑 똑같은 존재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르다고 이들을 치부해 버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전함을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고 오히려 이들을 그렇게 치부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 불안전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엑스파일과 굉장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제 악의 씨앗이 있다라고 이제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분이 하셨나? 아까 너무 많은 글을 읽으니까 이분이 했던 말인지 전에 했던 말인지 헷갈려. 그리고 심지어 글 윗부분을 가시려면 많이 올리셔야지. 네. 타고나는 것이 악의 씨앗은 타고난다고 정의가 되지만 자신은 타고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까 이제 그 문장이 헷갈렸던 건. 나이가 아무리 어려서 저질러도 이 사람들은 교정이 안 된 존재들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근데 악의 씨앗이 있다는 입장에서 말을 하면 교정이 돼야 되는 건 그들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교정 혹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안 되고 이들은 교정을 해야 되는 존재면 이들은 분명히 다른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느 정도 반박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교정을 그러니까 악의 씨앗은 어떻게 보면 지금 소장이 말씀하시는 건 악의 씨앗은 교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교육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사회의 기준으로서 이 사람들이 벽에다 코딱지 바른다거나 그런 거 교정해야 되잖아요. 야, 너 벽에 코딱지 먹지 마 이런 거 교정한단 말이죠. 그 정도의 교정이 아닌 더 확실한 다른 더 명확한 범죄의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찌르면 안 돼.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사회에서 매장당해.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하더라도 너는 걸릴 수 있어. 한 번 하면 다음도 쉬워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근데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교정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다른 교정이 필요할 테고
그것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것들이 악의 씨앗이 아닌가 라고 이제 논지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어렵네요. 그 부분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언뜻 보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맹점이 좀 존재를 하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제가 그걸 명확히 쿡 찌를 지금 능력이 안 돼서 이 정도만 도루뭉술하게 맹점이 좀 있다라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나 대신 맞아요. 누가 이렇게 좀 찝어줬으면 좋겠다. 찢지 마시죠. 제 입장도 아니고 이거는 오늘의 역할극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댓글입니다. 네네. 네, 조도비님의 댓글이신데 이분은 이제 짧게 쓰셨어요. 이분은 이제 성선설을 믿는 입장이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이제 이분도 좀 넓게 보셨죠.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주를 좀 더 넓혀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선설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성무선악설이죠. 환경에 색깔이 까매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제 아예 검은색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좀 패러다임을 넓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마지막 댓글입니다. 짧게 쓰셨어요. 가비언님이 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이 녀석 타고난 나쁜 놈인가 할 정도로 생각되는 아이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보면 이 아이 왜 이런지 알겠다 싶어요. 그래서 악의 씨는 없다에 투표했어요. 마지막 좋다. 이거는 어떻게 반박 불가네요. 뭔가 되게 경험론. 약간 되게 논리로 치면 허술한데 반박하기는 애매한 이런 글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카페의 실제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3표 차이로 있다가 더 많습니다. 13표 대 10표였네. 네네.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보다 조금씩 더 긴 것 같아서 댓글들이. 네네. 이거 우슬록님도 고생하셨지만 저도 고생했네요. 네. 쓰담쓰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수고했어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 네네. 네. 그래요? 저는 다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지금 그러면 저 이것만 읽고 말 거면 저는 이걸 대체 왜 조사했으며 이거 입으로 넘길까요? 굉장히 기운 빠지네요. 기운이 정말 읽는 것만으로 다 빠졌어요. 네네. 정말 이게 날도 덥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이 참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표현들이 왜 이렇게 다들 표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지금도 가끔 가르치지만 학생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왜 이렇게 내 수업이 졸았는지 알 것 같아.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웠나 봐 내가. 표현들이 너무 다 고급져요. 고급지시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안 어렵게.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만하세요, 아부. 청취자들에게 지금 은근히 아부하면서 지금 자기의 입장 내 입장 좀 그러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네. 이 악의 씨앗 사례 오슬록님이 좀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사례를 보니까 오슬록님 준비한 거에 긍정과 부정 사례를 이렇게 해놨네요. 네네네네. 어떻게 오슬록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제가 나쁜 씨앗 그럼 먼저 부정하는 아까 궁금해하셨을 법한 진짜 낙인 이론과 좋은 씨앗의 사례 이야기를 이걸로 좀 먼저 해줄게요. 네네. 불운한 조건을 타고 태어난 아이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저주하려는 의도로 아까 이제 시애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나쁜 씨앗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표현을 자꾸 쓰다 보면 장기간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는데 무사히 잘 크는 아이들도 많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표본 자체를 아예 나쁜 씨앗 같은 아이들로만 좁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성실한 성인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에 가치가 빛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도 꿋꿋이 이겨내고 끔찍한 유소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미덕은 악만큼 이야기하기에 소위 말해서 흥미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악을 얘기하는 게 흥미거리가 되니까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데이브 펠처라는 좋은 씨앗의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네. 10년 넘게 가학적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한테서 학대를 엄청 당했어요. 이 펠처가. 근데 아버지는 그 와중에 옆에서 구경만 하고 전혀 중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겨지고 구타당하고 화상 입고 칼에 찔리고 인격모독도 당했던 이 데이브인데 이 데이브를 구한 게 당시 자상하고 지각 있는 교사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구해내고
데이브는 현재 미 공군 지상 군무원으로 일하면서 이 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고 현재는 아동 학대와 그 해결책에 관한 글을 쓰고 강연도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좋은 씨앗의 사례죠. 좋은 씨앗의 사례군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나쁜 씨앗의 사례와 연구 사례 이제 한 개씩 말을 해볼 텐데 네. 나쁜 씨앗의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씨앗의 사례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로는 반박이 안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원래 그 나쁜 씨앗 얘기가 먼저 나왔으면 그나마 이렇게 내가 표현으로 하지만 좋은 씨앗이 있는 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먼저 얘기했다. 그거는 아무런 반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물론 오슬록님이 조사해 주신 거지만 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쌍방향적인 거다라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부모의 영향이 크지만 그리고 부모의 학대로 자녀가 폭력 성향을 보이게 되는 극단적인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적절히 자제하면서 일관되게 자식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데도 아이가 너무 파괴적 성향이 강해서 여전히 반사회적 인간으로 자라고 심하면 살인마가 되기도 한다는 이를 어쩌면 우리는 최악의 아이들의 존재를 여기기로 하는데 최악의 아이들.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메네데스 이름에 안 해도 데스가 들어가요. 물론 스페링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글로 하면 데스, 메넨데스. 이런 형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였던 열정적인 삶 그리고 결과주의적인 성적에 대한 욕심이 이런 걸 불러일으켰으면 알 수 있는데 단 이거는 애초에 씨앗의 성향을 당기는 트리거가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건 이제 오슬로스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부분인데 이거 읽어도 나쁜 씨앗이 증명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넨데스 이 이야기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되게 묘하게 이 사례를 그 마이클 스톤이 썼어요. 그러니까 메넨데스의 아버지가 이제 뭐 2차 세계 대전인가 뭔가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왔단 말이죠. 미국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가 상당히 강압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성적을 좀 잘 받길 바랬고 소위 말해서 엄친아 같은 아이들한테 내 아이를 비교하는 아버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넨데스의 형제가 이 소위 말해서 나쁜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데 이 마이클 스톤의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그 바라설이랑 똑같아요. 얘네는 나쁜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형제인데 아버지의 이런 결과주의적인 성향이 그 트리거가 돼서 이 애들의 범죄를 앞당긴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이클 스톤은.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이거는 없다를 반박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되지는 않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좀 그렇게 그래서 하네요. 소장님이 이걸 먼저 하시고 제가 했으면 그냥 탁 임팩트가 딱 들어가는데. 악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설 좀 몇 개 들어보죠. 전 연구 사례는 뒤로 빼놓겠습니다. 연구 사례는 저도 이따가. 선천적인 아까 유전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호르몬 체계, 뇌 물질 대사, 뇌 전달 물질 이러한 것들이 범죄적 행동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범죄학 연구가 신체 자생적인 물질의 영향에 그 집중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MOA 유전체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이런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행동 유전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범죄 혹은 폭력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폭력적이지 않은 범죄에서는 유전의 영향이 크고 폭력적인 범죄에서는 유전의 영향이 가장 낮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유전적으로 아이가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이건 폭력적인 범죄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는 유전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소위 말해서 연쇄살인범 같은 폭력적인 가학성을 지닌 폭력적인 것과 유전자의 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연구 수준에 적합한 결론을 말하자면 범죄가 우리의 유전자 혹은 다른 생물학적 요소들을 통해서 결정되고 유전자 안에 악이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 자체가 배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유전적으로 정해진 요소들, 신체 구성, 지능과 기질 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가 조금 기질 자체가 똘똘해. 그래서 말을 잘해. 그러면 범죄를 좀 더 수월하게 저지를 수 있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 아이 지금 뭔가 자꾸 반말하시려고 약간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막 반박의 여지가 막 머릿속에 샘솟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현대판 우생학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긍정적인 의미의 뭐 우생학이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연구자들이 싫어하겠지만.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내가 장기 중에 어디 한 부분이 불편하면 그 장기가 자꾸 신경이 쓰일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더 분노에 취약한 신체가 되고 분노에 취약하면 아무래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긴 하겠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그런 거가 결집되면 악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집됐다라는 거는 갖고 있다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반응에 있어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그렇게 저지를 수 있는 게 돼서 어떠한 자극에도 분노를 막 저지르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살인 저질러 막 새 막 동물 이런 거 죽여. 그럼 그 악의 씨앗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신체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악의 씨앗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신체 구조나 그런 게 악의 씨앗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데 좀 더 수월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면 신체 구조가 범죄에 수월하도록 완전히 최적화되면 그게 악의 씨앗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지막 연구 사례.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쁜 실화 연구 사례는 좀 길긴 하지만 들어보세요. 감정 연구 실험에서 사이코 기질을 보인 아이들이 있다. 최근에는 신경과학적 접근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발전을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을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대요. 일부 어린이들은 이러한 정서적 자극에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못된 행동, 남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게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근거로 편도체 활동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서적으로. 그렇게 들어보면. 마이클 스톤은 나쁜 씨앗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학대와 방임, 부정적 트라우마, 머리 부상, 적대적 분위기가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라 그들의 악행을 무조건 유전의 영향으로만 봐야 할까? 라고 물었다. 이를 위해서 친모가 임신했을 때 알코올, 코카인 등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태아 곤란증, 출산, 합병증 등 두뇌 발달에 지장을 주었을 만한 사건도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임신한 상태에서 뭔가 약물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그냥 무조건 동성애자가 된다거나 그런 식의 연구 결과는 있거든요. 아무튼 드보라 스펀진의 딸 낸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자서전을 보면서 마이클 스톤은 낸시야말로 나쁜 씨앗의 예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자상하고 부유하고 학대라고는 모르는 부모 밑에서 컸는데도 통제할 수 없고 성질이 급하며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낸시는 후에 청색아로 판명이 났는데 이것은 목에 탯줄이 감기는 바람에 산소 결핍으로 혈액이 검푸르게 변하는 증상.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면 낸시 역시 나쁜 씨앗으로 단정짓기는 힘들긴 하죠. 분명히 이건 다르게 한 거니까. 지금 오슬록스님이 이렇게 대본을 쓰시면서 일부러 공격당한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좀 섞어놓지 않았나.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선택될 줄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읽을 땐 딱 그 부분만 속속 빼고 읽고 나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날 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마이클 스톤이 꼽은 가장 가까운 사례. 여기서는 좀 믿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에드워드라고 불리는 아이의 사례. 엄마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외동아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엄마는 그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어요. 여기까지 좋죠. 그녀와 헤어진 전 남편의 경우 살인을 저질러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져요. 그런데 이 즈음에 이 아이 에드워스가 이상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냉담하고 비정서적인 아이의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가 하면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들이 보이는 세 가지 징후도 다 가지고 있었대요. 여동생을 목 졸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대고.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지능 또한 우수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소름 돋는 부분이고 인격만으로 에드워드는 가학 성범죄자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게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 건 사실인데 원인으로 보이진 않고 뭐 순수한 예는 아니지만 이보다 더 가까운 예는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악의 씨앗의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사례만 봐도 굉장히 반박의 여지가 많긴 하네요. 그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인륜적으로 비인륜적인 행동이에요. 악의 씨앗을 어떻게 보면 고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생겨도 아이를 항상 잘 대해줘야 되고 아이가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쁜 씨앗이 돼야 돼. 가 사실은 나쁜 씨앗에 어떻게 보면은 그 논란의 종점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범죄를 안 저지르면 사실 나쁜 씨앗이 없다. 그런데도 저질렀다 그럼 나쁜 씨앗이 있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 연구자들이 마이클 스톤도 실제로 그나마 유사한 그나마 덜 때가 탔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을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드워즈가 아버지의 존재, 왜냐면 이게 2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2살보다 더 어렸을 때여서 아버지의 존재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좀 더 파고들 만한 얘기를 하면 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과연 아버지가 없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분명히 논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클 스톤이 그나마 이게 덜 때가 탄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때가 탔다고 표현하는 데지만 이제 오염된 데이터. 네, 그렇죠, 그렇죠. 오염, 데이터의 오염도로 표현을 많이 하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건 추가해 주신 얘기는 고맙고요. 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따로 낀 이야기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정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일단은 이 라인하르트 할러가 쓴 그 악의 뭐 이렇게 있어요. 무슨 책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이 자신의 저서에서 악은 태초부터 인간과 동행했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현재적이면서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악한 생각과 사고를 지니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기 안에 있는 공격적 충동과 욕구를 느낀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악을 좀 정의를 했다 그래요. 라인하르트 할러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었던 굳이 구별을 짓지 말아라. 범죄자들과 그런 논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성향이 강하고 이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에이드리안 레인과 그의 동료들이 15년 동안 반사회적 인격 및 사이코패스적 인격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그 중요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논문이 다음 세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속하는 남자들의 성인기 범죄율을 중심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1. 산과 관련된 위험인자. 이 산과라는 게 소위 말해서 태아기의 문제나 출산 시 합병증 이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지 또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범죄자들이 저질렀을지. 세 번째는 유년기에 신경운동 장애를 겪었으며 불안정한 환경에서 출생했다 하는 아이들이 이제 과연 많았을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란 말이죠. 네네. 이 중에서 마지막 부류가 경향성이 가장 적었다 그래요. 400명의 표본 중에 70%가 이제 죄송합니다. 가장 컸다는 거죠? 네, 가장 컸어요. 네, 70%가 이들이 저런. 그러니까 유년기에 신경운동 장애를 겪고 있으나 불안전한 환경 때문에 이 대부분의 70%의 범죄자들이 이렇게 성인기 범죄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데 아까 카피가 선천적인 범죄는 없다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그렇죠. 연구에. 네.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는 선천적인 범죄는 없다는 결과가 아니라 후천적인 범죄자가 대부분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악의 씨앗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맞아요. 이 연구 결과도.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부정론이기 때문에 부정적 연구기 때문에 가져온 거죠. 왜냐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실히 증명을 했으면 사실 논쟁은 끝났겠죠. 그렇죠. 네. 공격이 당할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이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가져온 저희가 얘기했었던 나쁜 씨앗의 긍정론과 긍정론 부정론 하기 좀 웃긴데 인정하는 부분과 부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끝이 났죠. 그렇군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쉽게 접근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저도 하면서 소장님이랑 더 얘기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책 읽을 때만 해도 약간 연구 결과가 그렇다니까 집중하는 식으로 했는데 청취자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혼란이 한 번 더 오고 그걸 소장님이 해석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주장으로 바꿔서 말씀하실 때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과 입장을 정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입장에서 똑같은 논지를 바라보니까 그 논지에 또 다른 면이 또 보이고 그래서 확실히 더 어렵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입장을 떠나서. 뭐 청취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면서 얘네가 어느 정도 정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딱 들으면 뭐야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게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청취자분들도 오히려 어쩌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그 생긴 차라리 카오스를 정리하면서 청취자분들만의 좀 더 그 뭐 의견을 좀 더 정립해 나갔었으면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공격 안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문적인 분석학자들도 다 공격당, 심지어 저희한테 공격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요. 네. 마이클 스톤을 욕했네 내가.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이라는 건 사실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 마지막 부분을 악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감성팔이 비슷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 네네. 일본 영화 같네요.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악이라는 거에 대항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악은 완전한 제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공격적 성향의 변환을 통해서만 억제가 가능한 느낌이 사실 들잖아요. 악을 아예 무슨 쏙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처럼. 네.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문화 발전의 촉진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전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참 프로이트는 쌀땡이는 많은 부분에 대한 관여를 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돌이 굉장히 지금 전쟁 억제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네요. 프로이트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네. 네. 그래서 이를 이제 뭐 경제적인 경쟁, 스포츠적인 힘의 측정으로 가능하다고 프로이트는 생각을 했대요. 프로이트는 이제 어쨌건 조금 예전의 사람이니까. 저도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악을 인간에게서 분리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악은 항상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은 사람들 사이에 좀 더 좋은 감정을 형성하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겠느냐가 저는 악을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고 화해를 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는 것. 최종으로 가면은 뭐 언제나 그렇듯 러브 이런 게 사랑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 이게 뭐냐면 초경험적인 것의 존재나 본질은 인식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입장인데 이게 이제 또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조차도 악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에 대한 답을 성경의 핵심 문장으로 썼어요. 오히려 그래요. 그건 참 아이러니한 네, 부분이 있네요. 내 이웃을 제 입장에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이제 악의 씨앗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생각해볼 여지가 굉장히 많고 네.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 악의 해결 과연 가능한가라는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도 이런 언급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댓글 그렇죠. 중에서도 네. 아무튼 저희가 뭐 첨언을 달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얘기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댓글만 보는 것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논지는 거의 확실해졌을 거예요. 네, 보시는 것만으로. 청취자분들의 도움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 날로 먹으려고 했던 방송을 생각했던 저희들이 굉장히 큰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땀을 지금 너무 흘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엄청 너무 힘들었어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석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끼리 서로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 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해진 입장에서 써서 또 얘기한다는 게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저희가 다음에도 또 이런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댓글을 못 다셨더라도 다음에는 그럼요. 꼭 댓글을 다셔서 또 의견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뭐 엄청 뛰어난 의견 저희가 얘기한 것도 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그런 의견을 계속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소통하는 방송, 커져가는 방송, LBC 뭐 이런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설록스님 준비해 주신 오설록스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소장님께서 조금 뭐 음악을 깔아주시든지 이제 약간 내레이션을 준비해봤어요. 책을 하면서 좀 괜찮은 구절이 있길래 라인하르트 그 책에서 구절이 있길래 조금 뭔가 현대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면 상당히 좀 좋은 구절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다음 주로 넘어가나요? 퀴즈는 있습니다. 퀴즈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있어요? 네, 지금 더워서 땀 이제 지금 약간 정신이 저희가 잡음이 들어갈까봐 에어컨을 안 켜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름에 어떡합니까 저희 이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죠 이게. 저희가 지난주가 사실은 제가 너무 쉬워서 안 하면 안 되냐 다른 가루로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저희가 이제 헤로인이 사라졌다고 사라진 헤로인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쉬워서 안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은 2번
범인은 병에 써있는 헤로인의 분자식을 알고 있는 의사이다. 왜냐하면 직업이 양귀비를 재배한 경력이 있는 청소부, 그다음에 이제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는 경비원, 그다음에 자장면 배달을 왔던 중국집 배달원인데 헤로인이 약 100g이고 이제 C21H23NO5라는 분자식이 써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분자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의사밖에 없죠. 아니 근데 내가 헤로인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 훔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인터넷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할까요? 아유, 마약 중독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마약 오덕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거기였고 뭐 욕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자, 오늘의 퀴즈. 따단. 자, 미스터리한 엑스파일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요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짓날 저녁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름 더워 죽겠는데 영화배우 손강호입니다. 네네. 손강호가 독살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영화배우와 결혼 발표를 앞두고 그 여성의 집에 가서 팥죽을 먹고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매니저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병원에 갈 틈도 없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청산염, 즉 청산가리 복용에 의한 중독사라고 하는데 딸이 돈을 잘 벌고 있어 시집을 보내지 않으려는 그 여성의 부모님들과 그 손강호와의 사이가 나빠 손강호가 그 여성의 부모에게 독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래요. 청산염이라는 건 이제 먹는 즉시 죽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맹독성 독약이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30분이나 경과한 뒤 복통을 호소했다는 것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제 경구 투입하면 사망하는 거니까. 그 요원이 조사 결과 그 여성의 어머니가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여성의 어머니는 손강호 씨에게 어떻게 독약을 먹여 30분이라는 시간을 번 걸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좋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청취자들의 의견 또 댓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중급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길어지고 조금 어려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그 오늘 오슬록스님과의 방송을 한편으로는 시즌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물론 저희가 시즌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뭔가 전체적인 정리가 되는 뭐 토론 방식도 그랬고 퀴즈도 일부가 마무리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다음 주로 돌아오니까요. 네, 그렇죠. 마무리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기분이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네. 마지막으로 오슬록스님의 나레이션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폭력이나 살인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는 구분지어지는 범죄자들이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악스럽고 충격적이며 엽기적인 사건을 저지른 대부분의 범인이 놀랍게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 비정상의 개념은 좁은 범주가 아니다. 아예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맞을 것이다. 평범하게 가정을 영위하고 남들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시작점과 과정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라인하르트는 자신의 책에서 말한다. 악을 저지르는 동기도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악한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악행과 정상행동을 판단하는 일이 점점 모호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범죄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의 반대편에서는 말한다. 악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들을 제하고 나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세상에 극악한 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는 않을까. 한스 루드비히 크레버, 독일의 법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악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질병이나 부당함, 어두운 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인간만 필요로 할 뿐이다. 오늘의 엑스파일이었습니다.